이번 시간에는 매출 매입 전표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 이렇게 화면이 상단부와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부는 거래 자체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하단부는 이 거래에 대한 그 전표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단부에 입력된 부분은 아까 전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이 유형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에 특정한 란에 반영이 되고 또 부속 서류에도 특정한 부속 서류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고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하단부의 붕괴는 물론 이 붕괴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이런 재무제표에 반영이 바로 되죠.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 붕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붕괴와 신고서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보면 일단 매출을 입력했을 때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명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이렇게 열어보면 위에 과표 명세라는 게 있어서 과표 명세를 클릭하면 이렇게 업태 종목별로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고 또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해서 총 합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매출이 이렇게 3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 5억이 있었고 상품 매출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매각이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거래만 매출이 있었다고 했을 때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붕괴를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상품 매출에 대한 붕괴는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붕괴를 했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매각은 좀 붕괴가 복잡하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원래 취득금액을 대변으로 없애주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주는 붕괴를 차변으로 하고 미수금은 총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계 이 금액을 미수금으로 하고 그 차액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로 이렇게 붕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붕괴를 하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명세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제품 매출로 붕괴했던 5억이 있고요. 상품 매출로 붕괴한 2억 그리고 차량 운반구로 입력한 1,500. 이 1,500은 뭐 차량 운반구 금액 5천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공급가액 1,500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 이게 구분돼서 나오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 코드를 매출 코드를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로 따로 썼기 때문에 이 매출 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표준 명세에서 이 코드별로 집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매출 계정 과목 코드는 다르게 집계됐는데 이게 어느 업종 코드에 대한 건지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금액을 위에다가 놓고 이 회사 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업종 코드와 업태 종목을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5억이 이 업종 코드가 맞으면 그대로 두고 이 5억의 제품 매출에 대한 업종 코드가 다르면 이 업종 코드 수정하고 여기에도 맞는 업종 코드 입력하고 또 밑에 수익금액 제외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종목에다가 이게 왜 수익금액 제외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보니까 아까 5억은 제품 매출인데 원래 회사 등록에 있던 코드 515051은 이 도매업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코드는 업종 코드는
3으로 시작하는 이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찾아서 업종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회사 등록에 주업종 코드도 이걸로 바꿔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2억에 대한 상품 매출은 도매업 코드인 이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은 수익금액 제외인데 제외 사유는 고정자산 매각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지금 차량 운반고를 매각한 이 거래가 있는데 개인 복식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수익금액 제외로 넣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수익금액 제외로 넣는 게 맞다는 건데요. 이 회사가 개인 사업자이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이 차량을 매각한 금액이 수익금액 제외가 맞느냐 아니면은 이 위에 그 수익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장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2018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부동산을 제외한 뭐 기계장치라든지 비품 이런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이 처분한 금액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용 유형자산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 매각금액은 2018년이 아니라 2017년 귀속부터 수익금액에 이미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에 포함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나 외부 세무조정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판단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12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 의무 판정을 할 때 이 수익금액에 유형자산 처분 금액을 포함하지 말아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에 하겠죠. 그래서 2021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2020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판정할 때는 2020년의 수익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때에는 이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금액은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 판정뿐만 아니라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라든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정할 때에는 이미 2019년 귀속부터 포함하지 않도록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0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이 유형자산 처분 금액을 제외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등을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모든 사업자, 개인의 모든 복식부기 의무든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위에서 한 것처럼 수익금액 제외로 넣고 제외 사유를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을 했을 때 고정자산 매입을 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가 자, 앞에서는 이제 그 매출을 했을 때 매출에 대한 분괴가 고정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그 매출에 대한 분괴가 어떻게 과세표준 명세에 반영되는지를 본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매입 부분을 봅니다. 매입에서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가 매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원재료 1억 그리고 화물차 3천만 원. 그럼 화물차는 고정자산 매입이죠. 그럼 분괴는 이렇게 했습니다. 원재료 매입은 차변에 원재료 계정을 썼고요. 고정자산 매입은 차변에 차량 운반고 계정을 썼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부분인데요. 매입세액 부분에서 둘 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반영이 되는데 원재료 매입은 일반 매입으로 1억이 반영이 되고 차량 운반고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3천이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반영이 되는데 이 구분한 기준은 이 분계입니다. 분계를 만약에 차량 운반고로 분계를 하지 않고 이거를 원재료로 분계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 매입에 1억 3천이 한꺼번에 반영이 됐겠죠. 근데 분계를 3천만 원은 차량 운반고로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구분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계를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분계를 할 때 계정 과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가세표준 명세에 반영되는 모양이 달랐고 또 매입은 부가세 신고서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돼서 반영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할 때 분계 부분은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분계가 부가세 신고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